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루미 팀장 오정민입니다. 이번엔 벌써 8강인데요.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웹서버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설치부터 서버 열고 라우팅 해보고 확장자에 맞는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부 다 코드로 아마 코드 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 네. 어디 보자. 네,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음, 좀 실습을 해봤죠? 이 주민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단축키가 겹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설치할 건데요. 뭐 터미널에서 진행을 할게요.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F5를 누르면 크롬이 제가 켜가지고 계속 파워쉘을 옆에다가 두고 했죠. 근데 이제 해결을 했어요. F5를 누르면은 이제 디버그 콘솔에 이제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딱 뜹니다. 음, 네. 뭐 어쨌든 이것도 사실 파워쉘에서 쳐도 됩니다. 아, 뭐 실제로 파워쉘에서 실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인스톨의 약자예요. 인스톨이라고 쳐도 되고요.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하면은 익스프레스가 설치가 됩니다. 와우. 노드 모듈스에 이런 식으로 쫙 뭐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익스프레스도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싹 생긴 겁니다. 익스프레스 폴더는 여기 있죠. 음. 그리고 패키지.json에 익스프레스를 지금 설치를 했다고 이게 딱 뜨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버전은 4.17.1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 이 위에 이 표시가 무슨 표시가 4.17.1 이상에서 작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표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당연히 이 친구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require라는 표현을 쓰죠. 일단 const express는 require.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에셋들을 막 아니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 fs 파일 스트림 같은 거 이건 파일을 읽는 것들이죠. 아, 죄송합니다. 알림을 잠시 꺼놓던가 해야지. 네, 여기다가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를 호출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패키지가 아니라 그 저희가 방금 인스톨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 다음에 const app express.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약간 좀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호출이 된다는 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음, 함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점 찍어 보면은 뭐 여러 필드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를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익스프레스에서 그래가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앱.get
그리고 접속할 그 URL 링크 리퀘스트 리스폰스 한 다음에 send hello 그 다음에 app listen 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컴퓨터에서 너무 많은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4로 하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뒤에 콜백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시작되었다는 서버 스타트 그냥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스타트가 딱 뜹니다. 제대로 스타트가 됐다는 뜻이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컬호스트 1004 하면은 이렇게 헬로가 뜹니다. 네, 새로 고침해도 그대로 뜨죠? 헬로 대신에 헬로 1 하면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죠. 네, 다시 실행을 하면은 새로 고침하면 헬로 1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드몬에 대해서. 노드몬을 실행하면은 어 그냥 컨트롤 S 하면은 이 작업 코드가 그냥 바로 프로그램이 리로드 된다고 했었는데 노드몬을 해볼게요. npx 노드몬 그 다음에 파일명 index.jsr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몬이 이런 식으로 위에 싹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반반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 O 컨트롤 S 누르면은 이 자동적으로 싹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네, 예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음. 뭐 예를 들어 다른 라우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헬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헬로면 헬로가 나와요. 얘면 얘가 나오고 뭐 다른 거다 그러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cannot get A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걸 보통 404 오류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어 이렇게 별을 하면은 뭐 cannot get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로 연결됩니다. 404로 할게요. 사실 스테이터스도 404로 바꿔주는 게 좀 알맞겠죠? A 하면은 404. 근데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 맨 위에 올려버리면은 무조건 404만 뜹니다. 다. 여기서 막혀요. 이게 점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URL을 다 접속받을 수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놔야 됩니다. 네, 맨 끝에 놔야 돼요. 이거 말고 약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통 REST API에서 get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URL 치고 엔터 누르면은 get이라는 타입으로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HTTPS는 get 말고도 여러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 많이 쓰는 post, get 다음에 많이 쓰는 post, delete, put 뭐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URL을 클릭하는 거는 get이기 때문에 post랑 delete 뭐 post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post로 가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pos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령 그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포스트로 전송이 돼요, 서버에. 보통은. 그 다음에 서버에선 아, 얘가 포스트로 데이터를 보냈구나 한 다음에 뭐 로그인 성공했으면 로그인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죠. 리다이렉트가 다른 페이지로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풋.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그대로 헬로 51이 뜨겠죠. 근데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예전에 전전 강의 때쯤에 포스트맨이라는 이 친구를 소개시켜줬죠. 얘로는 벌써 약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 이 get 이게 있습니다. 네,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하면은 포스트, put, 그리고 delete. 아, 맞아. 패치도 있긴 한데, 네, 패치도 쓰죠. 약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get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용도로 쓰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약간 좀 그냥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푸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끼워 넣는 거, 패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딜리트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사실 그 아래는 뭐 써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헤드는 한번 써본 적이 있네요. 헤드는 어 그냥 이 서버가 잘 열렸는지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바디 그 뭐 내용이 없죠? 아, 원래 없어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헤드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 할 때 좀 많이 써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받아올 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면 곤란하니까 일단 헤드로 데이터가 서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get으로 가져오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전 썼던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쿼리를 받아봅시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써있는 이 데이터들이에요. A는 8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A 이렇게 하면은 어우, 샌드가 이게 하나로 보내줘야 되는데 콘솔 로그가 아니죠. 콘솔 로그면은 그냥 바로 출력이 되는데 A는 8이 나오죠. 안녕, 안녕이면 안녕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문자를 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좀 많이 난잡해 보여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약간 포매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물결 표시 있죠? 탭 위에 있는 거. 그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문자열로 묶이는데 여기서 달러 표시하고 중괄호를 열으면은 이 안에다가 이 변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뻐요. 네. 파이썬에도 있죠. 포매팅. 뭐 자바에도 어 코틀린에는 있는데 자바랑 C에서는 보통 프린트F 같은 걸 쓰죠. 사실 그거는 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좀 요즘에는 좀 예전 솔루션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엄청 예쁘게 하나의 문자열에 변수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맞아. 저번에 그 제가 옷걸이 얘기하면서 undefined랑 뭐 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뭐 이렇게 없는 걸 치면은 undefined가 뜹니다. 애초에 s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쿼리에. 쿼리 말고 그또 뭐가 있었나? 아, 맞아. 파라미터라고. 얘는 뭐냐? 뭐 오브젝트가 뜨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URL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면은 직접 보여드린 게 빠르겠죠.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를 URL에 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URL이 파라미터가 되는, 네, 멋진 광경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좀 뒤에다가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 앞에다가 콜론을 붙인 다음에 아이디를 하면은 얘들한테 이게 무슨 문자열이 들어가도 전부 다 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이 A를 들어가고 싶어서 얘다 A를 쳤더니만 아이디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A가 나오죠. 그럼 A가 아닌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네, 피터링이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진 않고 유저 슬래시 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씁니다. 네. 어우, 404가 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작동하네요. 유저 약간 좀 네. 이게 약간 싸강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뭔가 좀 교수님의 말투를 따라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좋지 않은데. 일단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계속 스트링을 지금 계속 반환을 하고 있죠. 근데 스트링이 아니라 다른 걸 반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이슨. 저희는 제이슨으로 아마 통신을 할 거예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딕셔너리랑 맵이라고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자바에서는 해시맵이나 맵이라고 쓰이죠. 그리고 뭐 C샵에서는 딕셔너리, 뭐 C에서도 맵이라고 쓰이는구나. 어쨌든 키가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뭐 사전 타입이라고도 말을 하죠. 뭐 그게 딕셔너리죠. 뭐 애플, 사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 뜻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영한 사전이 있다고 합시다. 영어를 넣으면 한글로 바뀌어요. 그럼 애플 넣으면 사과가 나오고 있고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가 나오네요. 그래. 피치를 넣으면은 복숭아가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뭘 넣으면 뭘 나온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뭐 애플을 넣으면 사과가 나오니까 애플이 키고 사과가 밸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제이슨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제이슨 타입의 키는 일단 스트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밸류는 스트링이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돼도 되고 뭐 리스트가 돼도 됩니다. 네, 심지어 놀랍게도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를 넣어도 돼요. 얘도 됐었나 이게? 네. 5가 지금 키가 된 모습이죠. 네. 제가 지금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보이는데 보통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보입니다. 한 줄로. 안 예쁘게. 포스트맨에서 확인해 볼까요? get으로 하고 샌드하면 이게 지금 프리티를 켜서 그렇지 끄면은 로우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안 예쁘게 와요. 확장 프로그램을 뭐 까시는 것까지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겠는데 뭐 저야 뭐 워낙 확인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좀 더 알려드리자면은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변수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에서 점 찍고 뭐 애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키가 숫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5에다가 5,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일단 보통 점 찍고 접근을 하려고 전 많이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애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오 한번 인덱싱해서 샌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 생각에는 지금 리턴 값이 스트링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잘 되겠죠? 이게 또 애매한 게, 키 값이 숫자 5인데, 문자 5로 해도 돼요. 전에 보여줬던 등식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true거든요? 아이고, 얘가 true예요. 뭐 얘는 false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상 제이슨의 키값은 모두 다 스트링으로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도 되나? 네, 이래도 되네요. 참 희한한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